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60세 정년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삭감하면서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 대상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금 피크자의 슬기로운 퇴직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임금 피크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가 퇴직 이전과 퇴직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퇴직 이전에는 우리가 자산 중심, 또한 노후를 위한 적립 중심,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면 퇴직 이후 삶은 월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중시가 되고 또한 적립보다는 3층 보장 연금을 언제 인출하느냐, 인출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 이전은 예측이 가능했다면 예측 불가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퇴직 이전을 성 안의 삶이라면 퇴직 이후는 성 밖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동물로 보는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시는 초식동물 중에 소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물어보면 소고기 드시는 분은 많은데 소와 말고기를 같이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소는 부드러운 풀을 먹기 때문에 위가 4개여서 굉장히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소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업용으로 쓰이다가 최근에는 축산용으로 쓰이면서 소는 실제 자연수명은 20년이지만 인간이 축산용으로 키우다 보니까 실제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느냐?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육식으로 생각보다는 말은 근육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식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말이 근육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100만 년 전에 말도 똑같이 부드러운 풀을 먹으면서 위가 4개였는데 말의 조상들이 초식동물 중에서 경쟁이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거친 들판으로 가면서 아무 풀이나 먹게 되면서 말은 위가 3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근육질이 되면서 말은 주로 전투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주용으로 사용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말은 현재 25년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바로 선조들이 음식 하나를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후손들의 삶이 10배가 드러난 것처럼 이제 우리 직장인들도 내 노후가 막연하게 어떻게 펼쳐지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동물도 자신의 삶을 바꾼 것처럼 이제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불과 한 20여 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80세 정도까지 생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일을 하고 80세 정도까지 생존한다고 봤기 때문에 은퇴 준비가 크게 필요 없었고 또한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장수 보너스가 생기면서 우리 삶은 이제 60이 아닌 75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 평생 현역 시대가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먼저 적응된 나라가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노인들의 모습은 어떻느냐? 바로 이런 4대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전장수, 두 번째 유병장수, 세 번째 독거장수, 네 번째 무업장수입니다. 자, 무전장수라는 돈 없이 오래 살기 때문에 노후 파산자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병장수, 특히 노년기에 많이 걸리는 치매나 이런 우울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간병이 힘들어서 간병살인이 1년에 몇천 건씩 일어나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독거장수라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우울증 내지는 자살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번째 무업장수, 일 없이 저축 없이 오래 살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하류 노인이 1000만 명, 일본 노인의 3명 중 1명이 4대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모든 노인에게 다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5년 후, 1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우리의 노년을 이런 삶이 아닌 희망찬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찍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은퇴하면 보통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빈곤, 두려움, 외로움 등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는 반면 은퇴 준비가 잘 돼 있는 서구나 미국을 보면은 자유, 행복, 만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은퇴 이후의 삶이 분명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평생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이 빨간색이 바로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령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면서 행복도가 떨어지는 반면 대부분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40대 이후에 다시 U자형으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년기 퇴직 이후 삶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노년기 행복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반면 반대로 준비가 안 돼서 맞이하는 분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축구에서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도 중요한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은퇴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들이 100세 시대에 하는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대다수 만나본 직장인들이 물어보면 첫 번째, 퇴직과 은퇴를 같다고 생각하는데 퇴직과 은퇴는 전혀 다릅니다. 퇴직은 내가 주된 직장에서 물러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평균 주된 퇴직 연령이 50세라면 은퇴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생활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72세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퇴직하면서 은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은퇴까지 그 기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몇 세까지 본인이 생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85세에서 9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꼼꼼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아무리 매스컴에서 떠들고 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저건 나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노인 3명 중 1명이 4대 리스크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누구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 제가 만나본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45세부터 모습을 살펴보면 45세부터 55세까지 대부분 많은 직장에서 요즘 명예퇴직, 뭐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기 은퇴를 많이 내몰게 됩니다. 물론 뭐 신용보증기금이랄지 많은 공공기관은 60세까지 보장이 되지만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정년이 60세라고 되어 있어도 55세까지 조기 은퇴로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을 많이 내몰게 됩니다. 자, 그 허들을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55세부터 60세까지도 임금 피크라는 또 다른 허들을 만나게 되면서 고용은 보장되지만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수입이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떨어지는 수익 감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국민연금 이런 그 국가보장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또 65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또 60세 임금 피크로 퇴직한다 하더라도 5년간의 연금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냐? 우리를 둘러싼 은퇴 삼적을 따져보면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자금, 부채 상환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은 줄어드는데 내가 필요한 자금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73세까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퇴 이후에 우리 또 삶은 어떻느냐?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은퇴 절벽이라는 새로운 또 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은퇴 3제라는 생활비, 의료비, 공과금에 또 새로운 또 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체계적인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는 몇 세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설계하는 것이 저는 퇴직 준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또 우리나라 축구팀이 3연패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축구를 보면서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결국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작전 시간이라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구 90분을 뛴데도 10분이라는 하프타임인데 실제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그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프로그램 중에 15분의 세상을 바꾼다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 노바시를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각각 본인에 맞는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퇴직 후 나타나는 변화. 저는 이미 제가 주된 직장인 교보생명을 퇴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했을 때 그때 느꼈던 경험은 뭐냐. 일단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하게 되면 소속이 뚝 명함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월급이 당장 안 들어오게 되고 신용카드도 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죠. 또한 또 사람들이 그 많이 오던 전화, 심지어 대출 안내 전화도 안 오게 됩니다. 또한 갈 데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 뚝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서 저의 모든 스케줄표를 보면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매일이 휴일이 됩니다. 자, 우리 일주일 한 7일 정도만 그 연휴가 발생해도 많은 사람들 해외여행을 가면서 즐겁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퇴직 이후의 삶은 무려 40년 정도의 매일 빨간 날이 이루어지는 평생 공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소득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엄청난 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첫날 시간표를 먼저 작성해 본다면 많은 아마 급여 소득자들이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할 일이 없을까 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준비도 중요하지만 나의 시간 관리, 여러 가지 관계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리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퇴직자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퇴직 후 우리의 그 생활 필수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을 보면은 약 80세까지만 생존한다 하도 7만 시간, 또한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14만 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7만 시간은 우리가 평생 직장에서 근무했던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매일 나는 집에 있다고 해서 심지어 종일 본가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퇴직자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을 이렇게 불만의 시간으로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재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14만 시간의 무효한 낭비를 하거나 머리 숙여서 채워진 불안감, 이렇게 힘든 이런 그 퇴직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준비해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설렘의 시간으로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선택을 하고 머릿속에 채워진 만족감, 또한 14만 시간의 효율적 삶을 통해서 훨씬 더 삶을 더 여유롭고 즐겁게 인생 후반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퇴직 이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 후 우리가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은 보통 퇴직자의 5대 고민을 보면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연금은 줄어든 월급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취미와 여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고 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 어울리며 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자녀, 친구와 살 것인지, 사회적 그룹이나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하겠죠. 네 번째는 어디서 살 것인지, 현 거주지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은퇴자촌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할 것인지 실버타운에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서 웰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운동, 치매, 중대질병에 대한 관리, 한마디로 말해서 퇴직 이후의 삶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서 관리하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단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단계로서 퇴직 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전부터 퇴직 전후의 중점 포인트를 점검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립니다. 먼저 퇴직 이전에 10년 전에 본인의 은퇴 생활 모습을 그려보기를 하면서 노후자금 준비 계획도 점검을 하고 추가 확보 계획 등 직업 경쟁력을 키울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립니다. 최소한 10년 아니더라도 5년 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5년 전부터 노후 준비 상담 교육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의 방향과 거주지를 고려하고 또한 재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등을 준비를 합니다. 또한 3년, 2년 전부터는 은퇴 후 예상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은퇴 생활 계획을 수립을 구체하는데 플랜 A, B, C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 플랜이 아니라 2가지, 3가지 중에서 충분한
유연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1년 전에는 현금으로 계획을 구체하고 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설정해서 전직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은퇴 후 교육, 은퇴자 교육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미나나 커뮤니티에도 참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막상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휴식을 하고 은퇴 기념여행을 갔다 오고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또 전입하는 방법, 취미생활 건강관리 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사회 성 안에서 성 밖에 나가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3년까지는 은퇴생활 지원기로서 은퇴생활 계획을 실행을 통해서 ABC 플랜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면서 재무계획 등 조정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최소한 은퇴 준비, 퇴직 이후 삶은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임금 피크 대상자들 중에서 내가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신 분이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각각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인생 후반 지도를 먼저 리셋하실 필요가 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임금 피크에 들어갔다고 보고 저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7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둘이 있다면 막내가 22세라고 본다면 본인이 퇴직하는 60세에 막내가 27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결혼이나 독립을 할 가능성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퇴직하는 시점에 대부분 창업이나 창직 또는 재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녀가 대학이나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결혼 자금, 이렇게 자녀의 2대 생활비가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 지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퇴직 이후에도 최소 65세에서 70세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65세에 은퇴한다고 보면 그때 자녀들이 그때야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 나이겠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퇴직까지 남은 시점은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은퇴 후 본인이 살아가야 될 삶은 25년에서 30년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인생 후반 지도를 자신에 맞게, 꼭 나는 65세까지만 하겠다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본인의 삶의 라이프 이벤트에 따라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농귀촌에서 60세 그만둘 수 있고, 각각의 삶에 맞는 인생 후반 지도를 리셋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건지 삶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강의 가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생수 20병과 5만 원을 주면은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하면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교는 바로 돈교다. 그 이유는 태어난 돌잡이부터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 숭배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돈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내가 사람도 살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내가 시간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때문입니다. 근데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퇴직 이후에 우리 삶을 보면은 크게 4단계에서 우리는 한 단계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건강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건강한 빈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지만 부유한 환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 환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건강한 부자를 꿈꾸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건강한 부자와 건강한 빈자 사이에 중간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건강한 빈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내가 만약에 건강 관리가 안 된다면 가난한 환자로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죠. 많은 사람들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분의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소비 능력이 없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40년이란 긴 삶이 된다면 행복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가 행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낮추거나 소비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저의 경험에 하면 욕망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삶을 내가 갖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단계에서 삶의 수준을 결정할 것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단계에서는 결국 내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월급 포트폴리오를 평생 돈이 흐름이 월급처럼 나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3층 보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만일 본인이 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300인데 240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면 80%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부족한 것을 주택농지연금 또는 내가 근로사업소득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아마 이번은 어렵지 않게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 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퇴직 이후에 3가지 33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3가지를 늘리고 3가지를 줄여야 된다. 첫 번째, 3가지 늘릴 것은 연금소득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현금 흐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3가지 줄이는 것은 생활자금, 가계부채, 자녀지원을 줄여야 한다. 특히 이 자녀지원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월급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퇴직 이전부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단계에서는 4대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무, 건강, 관계, 일 4가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여가를 뺀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여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면 저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을 하게 되면 재무 준비가 해결되고, 일을 하게 되면 건강이 관리되고, 또 일을 하게 되면 관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오래 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보람 있는 일을 오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 5단계까지 다 마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즐겁고 기대되는 설렘 있는 퇴직 이후 삶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동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얘기하면서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축구에서 보면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은 우리가 퇴직 이전이라면 후반전은 바로 퇴직 이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반전에 실수해서 골을 먹었더라도 후반전에 내가 역전을 하면은 그 인생의 그 게임의 삶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훨씬 중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반전을 마치고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감독 중에 한 분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과거 처음에 강호들하고 붙으면서 게임에서 많이 졌을 때 그때 히딩크 감독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게임은 후반전의 결과에서 결정된다. 아무리 여러분이 전반전에 힘들었어도 우리가 하프타임 임금 피크제 기간에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 준비를 잘해서 멋진 인생 후반전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화이팅을 응원합니다.